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금 월가는 바야흐로 실적 시즌으로 바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차례차례로 정리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다우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우보다는 낙폭이 적었다고 하기에는 그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마감 후 동시효과에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다우지수처럼 한 1% 정도 하락 마감으로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우지수만 이렇게 장중에 낙폭이 컸던 까닭은 이제 두 가지 기업인데요. 먼저 IBM 같은 경우는 13분기 연속의 실적 하락을 기록했고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고 좀 다분히 좀 시가총액도 크고 등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6%가 내려앉으면서 다우지수 전체에 부담을 줬고요. 역시 또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국방, 항공 뭐 이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삼성테크윈의 비유가 될 수 있죠. 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 때문에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거를 남의 나라, 남의 기업 얘기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교집합의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높지는 않았었는데 겨우 EPS 기준으로는 턱걸이를 했습니다. 한 10센트 정도. 그런데 이제 매출이 당초 예상에 못 미쳤던 게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오티스 브랜드 있죠. 오티스 브랜드 이 판권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유럽 쪽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오티스 유닛의 실적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CEO가 직접 얘기하기를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강달러의 올해 내내 지속 때문에 안 그래도 나라 밖에서 매출도 시원찮은데 이걸 달러로 바꿔갖고 들어오면 또 이제 이런 어떤 환차손이 발생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강달러 요 이 세 가지 테마는 우리도 이제 기업 실적에 있어서 앞으로 기억을 해둬야 될 테마가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대장주의 대표격이죠. 애플의 실적 보고서가 오늘 또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3분기라고 써 있는데 뭐 실적 이 회계 기준은 어차피 자기네 회사 마음대로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분기가 맞고요. 일단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넘긴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달러 85센트 기록해가지고 1달러 81센트 전망을 상회하긴 했는데 오늘 애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차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도 역시 뭐 약간 좀 턱걸이긴 하지만 기대에 충족은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별 기기별 매출 현황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14% 감소. 그러니까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 이제 신제품 효과가 좀 다소 누그러질 때도 됐죠. 하지만 연간으로는 33%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요. 아이폰 판매량이 추산치를 좀 넘어섰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매출 중에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애플 시간외 거래에서는요. 마치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팔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앞에서 보신 이제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실적 호조가 맞습니다. 매출도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다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이 실적 발표 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투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고점 부담에 대한 생각을 월가에서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애플의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시장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이 실적 나왔을 때는 애플하고 우리 삼성전자의 롱숏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애플 실적에 대한 매도세는 누가 봐도 좀 인위적인 느낌이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오늘 롱이다. 애플 실적에 대한 반응은 숏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컬럼을 읽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아예 전공법이 아닌 좀 약간 야사 비슷하게 풀어내는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천루의 저주라고 아시죠? 그 두바이에도 버즈알 아랍
세계 최고층 호텔이 들어섰을 때가 두바이 경기의 상투다라고 했었고, 진짜 그 뒤로 두바이 경제가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는데, 요 마천루의 저주 IT 편이라는 이제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신사옥 디자인 컨셉을 지금 확정해놨고, 아직까지 신사옥 건축에 들어가거나 완공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고, 대신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 한글로 풀어 쓰는데, 이 스페이스십 캠퍼스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우주선 뭐 이상하죠 좀. 그래서 스페이스십 캠퍼스 저렇게 둥그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캠퍼스를 건설 중인데, 결국 지금 애플의 주가로 봐서는 저게 완공되면서 결국 상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이 좋았던 게 캘리포니아 어떤 산등성이를 끼고서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사무실에 전등 안 켜놓은 사무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체를 천장을 이 투명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신사옥을 짓겠다고 했는데 허가가 지금 보류된 상태라서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다행이다. 여기서 허가 나가지고 준공 들어갔으면 꺾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천루의 저주라는 거는 IT에도 적용이 되는 게, 어떤 IT 기업이 한번 대박을 쳐가지고 보란 듯이 사세를 확장하면서 신사옥을 지으면 그때가 결국 상투였다. 애플 요 그림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게 되네요. 자, 이상은 오늘 애플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오고 있는 장후 시간 외 거래 상황에 대한 어떤 샤머니즘 격의 분석을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보겠는데요. 진짜 이 기술 업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은 상당히 빨라가지고,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전만 해도 최첨단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자체도 조금 아웃업데이트한 올드 패션드의 좀 약간 느낌이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과연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드는 회사의 파워포인트는 어떤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직접 보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수정치가 아닌 실제 액츄얼리 봤을 때는 주당 손실이 나왔습니다. 40센트. 그 다음에 이제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서 이제 수정치로는 겨우 62센트의 실적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금 그랬던 게 광고 매출이 136억 달러 정도로 누가 봐도 이제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도 못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죠? 요즘에 사실 저도 인터넷을 PC도 당연히 쓰긴 쓰죠. 이제 방송 준비할 때 쓰는데, 만약에 이제 인터넷을 볼 때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1이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이 라이센스 피가 중요한데, PC는 판매가 부진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굳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안 쓰더라도 뭐 안드로이드나 뭐 저 애플 같은 경우 사파리 이거 쓰죠. 아니면 구글 크롬도 요즘 좋고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실적 부진이 나왔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실적 마이너스 발표 나자마자 한 5%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줄여놓은 게 그나마 3%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FOMC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시장이 시끄러워지고 하방 공격 세력들이 다시 이제 활개를 칠 만한 시점이 됐죠. 그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아티클 하나를 블룸버그에서 보시죠. 원더풀 타임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최적의 시기는 과연 언제냐. 다음 주 7월 FOMC를 제외하면은 옐런 의장이 진짜로 올해 금리를 올린다고 단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9월, 10월, 12월 세 번의 FOMC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아무래도 9월이 적절해 보인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좀 하더라도 일단은 저지를 것 같다. 언제? 9월 달에. 10월 예상은 6%, 그 다음에 12월 예상은 10%.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금리 인상은 좀 시기상조라고 사실 판단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2달 남았는데 시장이 이 정도밖에 충격을 안 받고 선반영을 안 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든 각국 중앙은행이 그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겨울 잘 나라, 내년 경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다 기분 좋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보통 12월 통화정책회의를 끝내는데, 과연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야멸차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이런 매파적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견해와, 결국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테이퍼도 12월 달에 내놓지 않았느냐. 그때 12월에 테이퍼 내놨어도 연준을 원망했던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옥테이퍼라고 해가지고 10월에 누가 봐도 테이퍼가 나온다고 했다가 그나마 사정 봐줘가지고 12월로 한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도 이번에는 좀 원망할 사람이 좀 적을 것 같고, 크게 뭐 이상한 행보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FOMC가 12월 15일, 16일 다른 FOMC보다는 좀 앞부분에 한 달에 딱 중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금리를 올리더라도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연말 산타랠리를 뭐 크게 해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 더하기 경제가 좀 불충분하다,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게,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온라인을 비롯해가지고 좀 미리 시동이 걸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까지도 조금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갈까요? 백악관 공보실 내용입니다. 건보 개혁안, 의료보험 개혁안,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죠. ACA를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도 어떻게든지 과연 밀어붙였고, 확실히 이제 관철을 시켰는데, 또 하나의 오바마 정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월가 개혁안도 이제 속도를 내자, 내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해서 슬그머니 뭉갤 생각은 하덜 말아라. 이게 벌써 사인을 한 게 2010년 7월 2일 날 보다시피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지금 벌써 5년째 뭉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백악관에서 들고 나왔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연 오바마의 이런 월가 개혁 의지를 그대로 이제 바통 터치를 물려받아가지고 본인도 어떤 공약의 일종 관점으로다가 이제 월가 개혁안 나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힘을 받을 텐데, 과연 본인의 남편인 빌 클린턴과 그간 그 월가와의 교감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임명 소식 중에 하나는 이게 있었습니다. 연준 상임이사 지금 5명 중에 3명인가가 공석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마침내 또 임명을 했는데, 캐서린 도밍게즈라는 미시간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력을 이제 대충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 퍼블릭 팔러시가 이제 별로 유명하지가 않은데, 미국은 옛날 우리 산업공학처럼 문과, 이과 어느 쪽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퍼블릭 팔러시거든요. 퍼블릭 팔러시 이 분야의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버클리하고 미시간에서 둘 다 공공정책 교수를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환율하고 외환 관련.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월가 개혁안도 추진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달러 강세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캐서린 도밍게즈 외환 전문가 지명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봅니다. 자, 앞에서 보신 대로 오늘 이제 애플에 대한 실적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상한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달러 가치는 내려간, 달러 인덱스가 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월가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국 주식은 내려놓고 유럽 주식을 픽업할 때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놨습니다. 다음에 국내 관련된 얘기 하나만 볼게요. 삼성물산 엘리엇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한판 붙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썼는데, 바로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자본시장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절실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실정법 내에서 뭐 해외 투자자가 엘리엇이 됐든 뭐 골리앗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실정법 내에서만 투자한다면 환영하긴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액티비스트들이 이제 어떤 그 전략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달라. 사실 어제 외국인 뭐 벌써 4거래일 연속의 순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삼성물산 주총에 대한 어떤 불만성, 항의성, 시위성 매물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연기금이 구원투투로 나서준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이런 발언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입니다. 미국 증시하고는 조금 역동조화라고 좋아하기에는 52.69는 아직까지 이제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나라 환율 상승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냈다면 오늘 환율은 또 반락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되돌림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